我们都失败了，只能放弃吧。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 하나로 약 170조 원을 투자해 현재 20% 정도인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겠다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시달리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천금 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구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라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산업 첨단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제조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첨단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실행 전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세계 최강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원대한 중국몽의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이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10대 첨단 산업 중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국과 같은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국가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산업도 많은데 중국은 왜 하필이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바로 5G 시대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가전 등에 필요한 반도체의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 신발 등에도 탑재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원유 수입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서 수입 시 유출되는 외화를 줄이고 국내 실업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인 것이 바로 D램과 랜드 프레시 메모리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이며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인텔과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CPU와 GPU 등을 뜻합니다. 야심찬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선택한 카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D램의 푸젠성 진화지청 띠엔루와 이노트론 메모리, 랜드 프레시는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푸젠 진화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펀드와 푸젠선 등이 56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 2016년 2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8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이 700억 달러, 랜드 프레시가 500억 달러로 총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었지만 중국의 점유율은 0%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은 각각 41.3%, 31.2%, 23.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도합 전 세계 시장의 90%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푸젠 진화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만 반도체 기업 UMC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19년 양산을 목표로 D램 개발에 힘써왔지만 아직까지 시제품 공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푸젠 진화와 UMC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푸젠선 푸저우 지방 법원이 한술 더 떠서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 정지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미국 정부는 가뜩이나 푸젠 진화가 마이크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훔쳐갔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런 적반하장의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푸젠 진화를 수출 제한 기업 목록에 등재하여 미국산 반도체 장비 소재 수출을 금지했으며 11월에는 푸젠 진화와 UMC 직원들이 마이크론의 기밀을 빼돌렸다며 산업 스파이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 부동의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나
UMC 등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7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두 대만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삼성처럼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면 경쟁사에게 심하게 견제를 받지만 TSMC는 오로지 반도체 수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애플 등의 회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기에 올 초 UMC는 결국 푸젠진화와 D램 개발 협력을 포기합니다. 이제 푸젠진화는 재기할 수 없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D램이 낸드 메모리에 비해 기술 난이도도 더 높고 서버 시스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 기술 도둑질만으로도 미국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중국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인수 합병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던 푸젠진화는 결국 현재 D램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생산 라인을 파운드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은 모두 매몰될 것이고 이는 최소한 수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설비를 완성한다고 해도 운용은 UMC가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말합니다. 따봉!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은 2015년 미국 마이크론 인수의 실패 후 자회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통해 2018년 10월 낸드 플래시 메모리 32단 C제품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이 2014년 32단 낸드를 생산했으니 약 4년의 기술력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낸드 메모리는 3세대, 32단, 4세대, 64, 72단, 5세대, 92, 96단 등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한 세대를 건너뛰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YMTC는 64단과 90단을 한꺼번에 건너뛰고 2020년에 바로 128단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2단의 대규모 양산도 성공 못한 상태에서 바로 128단으로 도약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청소년기 없이 바로 어른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메모리 전망이 나빠진 상황에서는 개발비 역시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까지처럼 시장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파운드리 중심으로 반도체 굵기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D램 개발과는 달리 UMC와의 협력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고 미국의 견제가 비교적 약하면서도 중국 내 수요는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팹리스 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5%에서 2017년에는 11%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해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시장 역시 세계 점유율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수 있다면 단숨에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M&A 시도 사례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5G 통신용 칩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칭화 유니그룹은 최근 미 정부의 압박으로 인텔과의 협력 관계가 틀어져 칩 양산은커녕 개발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역성장이 예상되나 이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더블 폰과 하반기 5G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한 대당 D램 및 낸드의 탑재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서버 시장의 수요 회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행히 중국이 수년 내 고품질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려워 중국발 치킨 게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020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메모리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메모리 강국의 꿈을 잠시 접은 중국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해 올 것입니다. 중국이 다시 반도체 국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더 강화하여 초격차를 유지하고 하루빨리 시스템 반도체로 진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단군일의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종병기, 반도체 산업의 무한한 선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